안녕하십니까, 닥터덕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내용은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우한 폐렴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게 언제부터 스토리가 이어지냐 하면은 예전에 사스 아시죠? 사스부터 시작해서 2003년도인데요. 그때 한번 사스가 유행을 하고 그 다음에 9년이 지난 다음에 2003년에서 9년이면은 2012년이 되죠. 2012년도에 메르스가 유행을 하게 됩니다. 그 메르스가 2012년도 유행 후에 8년이 지난 지금 2020년도에 다시 한번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행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다음번 나오는 이제 유행까지 본다면 정말 이게 이제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지를 한번 더 확인할 수 있겠지만 지금 대유행 자체가 좀 짧아지고 있죠. 사스부터 시작해서 메르스까지, 메르스에서 지금 우한 폐렴까지 9년에서 8년으로 좀 줄어들고 있는 거고요. 이제 만약에 이런 추세로 간다면은 대유행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는데 다음 2027년도에는 또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이 있지 않을까 예측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엇인지 한번 이제 생각해 볼 건데, 코로나 바이러스 발견한 사람이 갖다 이름을 붙인 겁니다. 제가 여기다 사진을 올릴 건데 잘 보시면은 바이러스를 전자현미경으로 보게 되면은 이게 테두리 라인에 지금 삐쭉삐쭉 나온 것들이 있다 보니까 마치 우리가 왕관을 쓰면 동그랗게 왕관을 쓰면 이제 테두리에 뭐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가 있다 보니까 이제 왕관 모양을 닮은 바이러스다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이름 붙인 거예요. 라틴어로 코로나가 왕관이거든요. 근데 이게 그러면 다른 바이러스들은 뭐 다른 모양이냐? 제가 대표적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한번 올려볼 텐데 잘 보시면은 전문가들이 보면은 구별은 되겠지만 일반인들이 보실 때는 뭐야, 뭐 비슷하네 이런 얘기를 하실 거예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나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가. 결국에는 바이러스는 뭐 대부분 다 이제 모양이 좀 약간씩 비슷하면서 좀 다르긴 하지만 유행 패턴이라든지 감염 어떤 경로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코로나는 아무래도 좀 밝혀진 게 그렇게 많이 없다 보니까 인플루엔자를 기준으로 해서 제가 한번 비율을 이제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는 서브 타입 자체가 H하고 N으로 구별되는데 H는 헤모글루틴에서 따온 약자가 되고요. N 같은 경우에는 뉴라미니데이즈라고 하는 데서 따왔어요. 이 두 가지의 서브 타입이 중요한 게 이걸 기준으로 해서 지금 인플루엔자 독감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약제들이 개발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두 가지가 타입에 따라서 바이러스를 좀 구별해서 부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게 H 햄어그루틴이 갖고 있는 서브 타입은 1번부터 지금 15번까지 지금 찾아냈습니다. 그 얘기는 15번까지가 다냐? 그게 아니고 지금까지 밝혀진 순서대로 이름을 붙인 거예요. 제일 먼저 밝혀진 게 H1이겠죠? 거기다 뉴라미니데이즈 N1 같은 경우는 1번부터 9번까지 지금 찾아냈어요. 아마도 갈수록 이제 과학이 발달할수록 바이러스가 동정되기 시작하면은 더 많은 게 발견되겠죠. 그 얘기는 과거하고 좀 다른 패턴의 유행을 보이니까 거기다 이름을 신종 플루라 이렇게 붙인 것라고 보시면 되겠죠. 사스 같은 경우에도 사스가 SA잖아요, 시작이. S는 Severe Acute, 이제 중증 급성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고요. 메르스의 M2 같은 경우는 미들 이스트를 따온 거예요. 그러니까 중동 지역에서 왔기 때문에 갖다 붙인 이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호흡기 증후군을 유발하는 발열과 함께 기침, 가래, 뭐 이런 폐렴 증상을 유발하는 증상들을 다 통괄해서 신드롬, 증후군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그 시대 때마다 특별하게 이름을 갖다 붙인 것 뿐이지, 제가 볼 때는 코로나 바이러스과에 관련된 여러 가지 대유행이 지금 이뤄지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혹자들은 이런 지금 현재 중국 우한에서는 여러 가지 바이러스 실험이 이뤄지고 있다 보니까 거기서 혹시라도 이제 실수에 의해서 이제 이게 발병되지 않았을까 볼 수는 있어요. 추측해 볼 수는 있지만 그거 하나만 가지고서 설명하기는 좀 어렵죠. 근데 지금 현재 과거에 비해서 대유행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고 또 전 세계적으로 퍼져가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 이게 감염이 들어왔을 때 예전 같으면은 사람들의 활동 반경이 되게 좁았어요. 한 마을에 살다가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지방에 살던 사람이 서울 구경하는 게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그런 시대에 살았던 적도 있지만 지금은 너무나 쉽죠.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면은 전국이 반일 생활권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나라 아니더라도 중국이라든지 동남아시아나 일본 같은 경우도 2-3시간 이내 거리에 다 갈 수 있어요, 지금은. 그러다 보니까 한 군데서 어떤 병이 발병을 하면은 이게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건 시간 문제인 거죠.
과거에는 그런 이동 경로가 좀 좁을 때는 그만큼 이제 전 세계적인 유행이 나타날 수가 없던 시대였죠. 그래서 그 지역에서만 나타나다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워낙 활동 영역이 넓어지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가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 예전에 스페인 독감 같은 경우에 뭐 사망 인구가 지금 잠정된 거는 한 5천만에서 거의 1억 가까이가 죽었거든요. 그 정도로 대유행을 펼쳤는데 결국에는 그 당시에는 연도 자체가 제대로 이제 못 먹는 시대였을 거예요. 이 뉴트리션의 언밸런스가 생기다 보니까 면역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면역이 떨어진 상태에서 유행을 할 때 대유행이 일어났던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대유행이 지금 현재는 잘 없는 이유는 첫 번째, 지금은 이제 아무래도 그때보다는 잘 먹고 있죠. 식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좋아지고는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유행을 하더라도 아주 면역이 떨어진 사람 위주로만 유행을 하게 되고, 정상적인 면역을 갖고 있는 사람은 감염이 되더라도 생명에 위협을 줄 정도로 심하게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신종플루 돌 때 사망자도 대부분은 다 중환자실에 입원하거나 또는 이제 호흡기 쪽에 어떤 병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서만 나타나는 현상이었을 거예요. 예를 들자면 저같이 비타민C를 거의 한 9에서 12g을 매일 먹는 사람이다. 걸릴 수는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사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면역이라는 개념은 내가 싸운 만큼의 어떤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경험치가 생기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것들을 능동면역이라고 얘기하는데, 요즘에는 자꾸 이제 예방접종이라는 걸 만들잖아요. 이게 이제 수동면역의 개념인데, 할 수는 있지만 오래 지속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면역 저하로 인한 예방 효과가 떨어지는 효과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독감 같은 경우도 예방접종을 잘 하지 않고요. 걸리게 되면은 내 스스로의 면역으로 이겨내는데, 문제는 잘 이겨낼 수 있게끔 내가 건강하게 내 몸 관리를 하면 되는 거죠. 지금 유행하고 있는 우한폐렴 같은 경우도 코로나 바이러스는 예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게 지금 새로운 타입이 발견됐다는 것 뿐이지 그게 없던 바이러스가 생긴 게 아니거든요. 제 생각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면역 관리를 잘 함으로 인해서 예전부터 있던 바이러스지만 내가 이겨낼 수 있는 기본적인 면역을 갖고 있으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이거 하나만 믿고 뭐 아무렇게나 돌아다니면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대부분의 호흡기 감염은 접촉 아니면 호흡기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마스크의 착용과 손을 깨끗하게 청결하게 씻는 것들은 아주 기본이 되는 거예요. 모든 전염병의 기본. 그래서 그걸 하시면서 충분하게 비타민 C와 D를 섭취를 하시면서 면역을 높여 놓으신 분이라면은 설령 걸리더라도 우리가 걱정할 정도의 어떤 몸 상태가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뭐 너무 걱정해가지고 이제 뭐 외출을 거의 자제한다든지 뭐 이런 정도의 제약을 할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없고요. 물론 감염 지역이나 이런 데는 이제 더 이상 퍼지는 걸 막기 위한 어떤 조치는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처럼 이렇게 유행을 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과학도 발달돼서 확진 환자를 찾아내는 방법들도 많이 좋아졌고요. 그러니까 과거 같으면은 이게 왜 죽었는지도 모르고 죽었을 수도 있는 경우인데, 지금은 아무래도 이제 확진도 잘 되고 검사를 하면 금방 나오고요. 그리고 이런 정보들이 전 세계적으로 너무 빨리 이제 유통이 되다 보니까, 너무 빨리 공유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과거에 비해서는 좀 더 눈에 띄게 올라오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과거부터 계속 있어 왔었을 거고요.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관심적으로 봐야 될 거는 지금 점점 주기 자체가 짧아지고 있다라는 게 좀 안 좋은 소견에 해당이 됩니다. 이제 허드 이뮤니티라고 해서 전체적인 면역 자체가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면역 관리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매스컴에서는 비타민 같은 섭취를 갖다가 권장하지 않고 오히려 뭐 필요 없다라는 식으로 나오는 방송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환자들이 뭐 먹을 필요 없다, 안 먹는 분들이 더 많죠. 실제로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면역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반복되는 어떤 대유행 자체를 우리가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적어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라면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나의 면역을 높이기 위한 기본적인 노력은 하시면 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비타민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한 비타민 C와 D를 열심히 드시면은 충분히 우리가 기본적인 면역으로도 그러한 유행성 감염들을 충분히 막을 수 있고요. 비록 걸린다고 할지라도 얘를 이겨내는 충분한 힘이 생길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너무 걱정 많이 하지 마시고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를 나누는 걸로 하겠습니다. 온 국민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닥터덕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